네, 그러면 지금부터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네, 해주시기 위해서 네, 와주신 낯익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네. 여기 또 그 숨어 있는 고수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수분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네, 어쨌든 오늘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고를 들으셨듯이 오늘 인간관계 특강인데요. 네, 오늘은 교류 분석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워크숍 형태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은 조금 작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한번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제 네. 소개를 다시 드리면 저는 배원진 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비록 줌에서 온라인 상이지만 서로 눈을 맞추고 들어오기 전에 서로 웃음을 나누었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인사를 나누었고 또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셨고 이런 것들이 다 오가는 것들이 심리적 에너지 교류인데요. 우리 관계에서 이런 교류를 학문적으로 분석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순서는요. 짧지만 에고그램 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원래 에고그램 특강만 해도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검사를 뺐었는데 예고에 그게 나갔어요. 그래서 파일을 만약에 진행을 해보고 괜찮으면 파일을 통해 드리던지 아니면 약식으로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아 상태의 내적 구조, 외적 기능을 알아볼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심리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외부로 발현되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대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의 심리 에너지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효과적인 대화법이라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아 상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알아보고 자아 상태 분석을 통한 남아의 성장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표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말씀 약간 빠르세요, 지금. 빠른가요? 스타팅 치고는 약간 빨라, 말이. 그래서 워낙 수려하게 잘하시니까 좋은데 네. 약간 초심자, 완전히 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시작하셨다가 점점 이제 가열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숨을 고르는 네. 네, 측면에서 제가 안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이제 몸도 한번 풀어보시고 뇌도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지금 안 숨은 그림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5가지를 채팅방에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와.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네. 없는 걸 내줬구나. 5가지 다 찾은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여기에 숨은 5가지는요. 지금 5가지 정답이 나왔나요? 지금 채팅창이 띄워지지가 않고 있네요. 정말요? 지금 잘 네. 보이고 있는데. 제가 화면을 2개를 띄웠더니 네. 잠시만요. 네. 창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OS, 감자칩, 꼬부기, 꼬북칩, 네, OS 홈런볼. 네. 우리가 비싼 과자 안 넣었습니다. 여기 제가 흔히 먹는 과자 넣었습니다. 전 소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 크라운이 한때 부도가 나가지고 염가 할인 중이거든요. 지금 과자류를. 예. 그렇죠. 그러나 좋은 회사입니다. 네, 훌륭한 회사죠. 예. 네, 자, 그 5가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TV를 뒤에 하나 띄우고 여러분 얼굴이 지금 다 보고 하고 싶어서 TV를 하나 띄웠더니 음. 커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사람이 잘 안 음. 하던 일을 하면 이렇습니다. 네, 지금 자, 나온 이제 것, 정답은 5개인데요. 다 맞추신 어, 분 계신가요? 와. 레오짱님 잘 보시고 다 맞추신 분은 제가 나중에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오, 예. 지금 다 맞추신 분 없는 것 같은데. 이 새우깡이 다 놓쳤는데, 다들? 새우깡? 새우깡. 예, 네. 새우깡을 다 못 보셨나 봐요. 깐초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왜 안 숨은 그림을 자꾸 띄우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겨우 좀 풀리려고 하죠, 여러분. 알면 보입니다. 자, 여기는 4가지. 4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채팅창 보이세요? 배 강사님? 네, 지금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예. 지금 답변 나온 것들 읽어드리면 고양이, 나비, 강아지, 토끼, 네, 그다음에 마음 거북이, 네, 토끼, 나비, 고양이, 네, 나비, 고양이, 거북이, 토끼. 예, 잘 비슷하시네요. 나비, 네. 고양이, 거북이, 토끼입니다. 예,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자, 다 맞추셨네요. 네. 이건 좀 쉽죠. 첫 번째는 어렵지만 두 번째는 쉽습니다. 그리고 안승문 그림을 제가 자꾸 찾아보라고 한 이유는 교류 분석도 좀 이와 비슷한 연관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질문해 주신 것을 봤어요. 인간관계에서 비법이 있냐고 다 말씀을 하셨는데 알면 보이고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의 심리 에너지잖아요. 이 심리 에너지가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만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어도 관계에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교류 분석의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교류 분석 강의를 특강을 하러 가거나 워크숍을 여러 차례 하러 가면 이런 말씀을 다 하십니다. 도대체 교류 분석이 뭔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교류 분석은요.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나를 찾아가는 내면 여행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고상한 거 말고 저는 그냥 외국 여행을 가고 싶다. 어디 뭐 좋은 곳으로 여행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시국에 우리가 어차피 지금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에 집중하는 시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로 힘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한된 그런 공간과 제한된 관계 안에서 더 고민이 많아지고 지금 가족들이 가정에 모여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그거는 우리가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를 다 마주치면서 그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관계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 우리 오늘 수업을 통해서 짧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교류 분석은요. 네. 에릭 번이 창시를 했습니다. 에릭 번은 자신의 저서 심리게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쓴 인생 각본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우리는 그 본인이 지금 주연인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인생이 이 드라마에 그 각본을 누가 썼나요? 네, 본인이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써준 것이 아니고 제가 쓴 드라마에서 제가 이렇게 주연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끔은 내가 주연이면서도 마치 조연 배우처럼 엑스트라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어렸을 때 내재화된 그런 각본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된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우린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비슷한 그 관계로 고민을 하는데 연애 패턴으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똥차 가고 벤츠가 온다고 하지만 똥차 가고 또 똥차 가고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네.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 너무 비슷하고 본인은 변하지 않는데 아무리 사람이 왔다 갔다 한들 보는 그것이 비슷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변화를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객관적으로 본인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끔 신뢰할 만한 타인에게, 친구에게 것을 상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하려면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될까요? 에릭 보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잘 자란 어린 아이가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잘 자란 어린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끔씩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교류 분석에서 완벽한 성인으로서 온전한 본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요, 그림이에요. 이게 혹시 이 그림이 누구 그림인지 아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스페인 작가인데요. 호안 미로라고 합니다. 호안 미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4년 반쯤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호안 미로의 작품 중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작품
말고도 저는 이 작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무엇이 특징일까요? 네, 이 그림은요. 후안 미로가 그 시장에서 산 그림을 그림을 하나 사서 그 그림 위에다가 본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백색의 캔버스 위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림이 아니라 남의 그림을 사서 그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저는 교류 분석에 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에릭 번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은 각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만 그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결심하면 우리는 그 위에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백색이 아닌 내가 그리지 않은 그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 위에 어떤 그림을 다시 그릴까 결단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요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요게 좀 원본입니다. 조금 전 건 제가 찍은 그림이고요. 요거는 마을 근처 풍경 속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그림인데요. 네, 그림 자체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한쪽 벽에 걸린 그림이었지만 저는 왠지 오늘의 이 주제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주신 분 중에 그럼 교류 분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목적은 그냥 한마디로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교류 분석의 목적인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내가 내 심리 상태를 잘 자각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스트로크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교류 분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 이것을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마음의 서랍 정리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어렵고요. 우리가 가끔 회사에서나 또 집에서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땐 가끔 다 뒤집어서 서랍 정리를 하잖아요. 네, 이 마음의 서랍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류 분석은요. 마음은 가끔 꺼내서 닦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요. 폴 푸르니에라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은 정리해야 할 잡동사니로 가득한 서랍이다. 그렇다면 이거 가끔씩 좀 정리해보고 들여다봐주면 좋겠죠. 그래서 교류 분석을 공부하게 되는 것은요. 나의 어떤 부분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 마음 에너지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타당한지, 지금의 현실에 적절한지를 A자, 어른자 상태로 평가를 내리고요. 그리고 자아를 강화하고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린 다 어른인데,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류 분석의 철학입니다. 교류 분석은요, 긍정 심리학의 기초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근간에 깔린 철학입니다. 에릭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왕자와 공주로 태어난다. 어릴 땐 그렇죠. 아이가 우유만 먹고 트림만 잘해도 예쁘다 예쁘다 하잖아요. 그리고 네, 똥도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우리는 그 무엇을 해도 잘해야만 되고 그리고 평가를 받고 그 주변 상황에 의해서 저는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공주와 왕자가 개구리로 만들어진다고 우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그 주변의 환경에 나를 둘러싼 어릴 때 3살 이전의 환경에서 보아질 때 주 양육자나 가족들과의 교류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 상태일 때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이 살만한 건지 그리고 이 세상의 믿음, 신뢰로 가득한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와 상관없이 본인의 감정과 그때의 그것으로 정리를 해서 삶의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잘못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만약에 잘못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성인으로서 결단하고 다시 재정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 전제로 하여 이 교류 분석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 누구에게가 상담을 하러 가고 물어보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이 늘 우리 마음에 차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계속 고민하면서 결단을 내리는데요. 사실 그거는 본인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원하는 답을 들으러 다니는 것인데요. 예, 그럴 때 우리는 A자를 사용해서 우리의 그것을 다시 객관적으로 들어봐 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교류 분석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활용되느냐라고 많이 물어오셨는데요. 원래는 상담 이론으로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상담과 임상에서 쓰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아이들이나 청소년 교육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업과 조직 같은 큰 조직을 운영할 때도 많이 쓰이는데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범용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시는 곳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교류 분석은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그럼 세 가지 이론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 이론인데요. 오늘 할 자아 상태 이론입니다. 에고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사소통 이론인데요. 이것은 스트로크라고 해서 우리가 대화를 분석하고 스트로크를 통해서 나의 교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장점과 단점을 찾아서 우리가 다시 본인의 그 대화 패턴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를 통해서 내가 대인관계에서 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내가 균형이 깨진 어떤 그런 구석은 없는지 시간 구조화를 다시 해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들이 보통 하는 그런 그 일정 짜기와는 좀 다른 것이죠. 물리적 일정 짜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시간 구조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발달 이론은 인생 태도와 심리 게임, 인생 각본인데요. 교류 분석은 마지막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쓰여진 인생 각본을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쓰는 것이 사실은 마지막에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자아 상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다음 2주 후죠. 2회차 수업에서는 스트로크라는 이론에 입각해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 OK 이건 우리 교류 분석에서는 OK 목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마음, 그리고 본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4분면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내가 타인을 긍정하는 마음인지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인지 이거에 따라서 네 가지로 우리 인생 태도는 구성이 되는데요. 가정이나 조직이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걸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짐작하시듯이 가장 좋은 것은 어디일까요?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모든 사분면을 우리가 양처럼 뛰어다니는데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는 항상. 보통은 우리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 요 어디엔가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나는 타인 긍정 자기 부정일 때도 있고 그리고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아주 간헐적으로는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상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주로 보통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타인 긍정, 자기 긍정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든지 어떤 소통이든지 또 어떤 협업,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자기 긍정과 타인 긍정 상태에서 만나야만 일이 잘 되고 서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불행히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타인 긍정, 자기 부정인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당신이 다 옳으니 나는 따라가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때는 항상 이런 상태죠. 자기 부정과 타인 긍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 부정 상태에서
자기 긍정 상태로 오면서 자기를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아이가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회복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이 조직 안에서도 사실은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원만하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정 상태이고 타인 긍정인 상태일 때도 일이 원만하게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많이 가지게 되고 무력감을 가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상태에서는 주로 보면은 독단적인 형태의 보스들이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잖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할 때는 이 상태에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게 조금 오래 가거나 좀 심한 경우라면 너무 독선적이기 때문에 이런 리더는 조직원들의 좀 지지를 얻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날 수 있겠으나 이런 인생관이나 이런 조직에서도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오래 여기서 건강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상호 교류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매우 독재적이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상태에 오래 있으면 사실 그 처방을 받아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태이고 주변 지인이 이런 나독해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는 심각하게 상담을 권합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불신감이기 때문에 살아서 무엇하지? 난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런 우리가 가끔 일시적으로는 이런 상태에 빠질 때도 있지만 오래 있게 된다면 치료가 좀 필요한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자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류 분석에서는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을 우리 목표로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고그램 체크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경험이 있으신 분? 손이나 뭐 네. 채팅창으로 에고그램 체크해 보신 분 계세요? Nobody.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올려드린 그걸 좀 채팅창에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제가? 네네. 아까 제가 톡으로 드렸는데 왜 잠시만요. 우리 강사님이 왜 공유 안 하시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네. 지금 제가 채팅창에 파일 하나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 아, 파일에 지금 자아 네. 상태 검사지가 있어요. 에고그램 아, 검사지가. 예, 예. 네. 이거를 혹시 보실 수 있으면 PDF 파일이니까 내려서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검사를 하기 힘드신 상황이면 잠시 배우긴 하셨다고요.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대부분이신데 이렇게 좀 짧은 특강으로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좀그 들을 때마다 느낌은 좀 다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에고그램 체크리스트를 요게 50문제가 됩니다. 50문제이고 이걸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다운받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해보는 건 아니죠, 이거? 네, 그냥 보시고 네,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하는 방법만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게 잘 보이시죠,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 저기 우리 줌 채팅창 거기에 파일을 공유하셨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네, 에고그램 체크리스트 잘 보입니다. 이게 5점 척도입니다. 5점 척도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흰 칸 있죠. 흰 칸에다가 여러분 점수를 쓰시면 되는데 1점부터 5점까지 사이로 쓰시면 됩니다.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보시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을 잘하는 편이다라고 했을 때 본인의 점수를 1점부터 5점 사이로 흰 칸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전혀 아닐 때는 1번, 항상 그런 편일 때는 5번, 반반일 때는 3점 이렇게 해서 5점 척도로 구성이 되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다 쓰신 다음에
이렇게 맨 두 번째 장을 보시면 5칸이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택을 하셔서 흰 칸의 점수만 합산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밑에다가 합산하셔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칸으로 나뉘어요. 5칸으로 나뉘었을 때 이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각각 5칸에 밑에 보면은 또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쳐서 하나로 나뉘었죠. 이게 P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A,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합쳐서 C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적 구조를 봅니다. 내적 구조를 보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해보시면 여기다가 일단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만 P와 A와 C만 써놓으시면 나중에 합산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이 안 보이시나요? 제가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첫 번째는 여기에는 네, CP라고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MP, 그리고 세 번째는 A, 그리고 네 번째는 FC, 다섯 번째는 AC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체크해서 보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본인의 점수를 한번 나중에 합산을 해보시면 나의 그 자아 상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를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나오시면 맨 밑에 세 가지는 우리가 P와 A와 C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네, 페런츠, 즉 P, 어버이자라고 우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알고그램 체크리스트 그 장표만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요? 네네. 넘어갔는데 잠시만요. 화면이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